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. 포르투갈 포르투의 정말 심장 같은 곳이죠. 동 루이스 다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다리가 아니라 어떻게 도시의 아이콘이 됐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설계자네요. 그 유명한 에펠의 제자 테오필 세일레그가 설계를 맡았고 1886년에 완공됐다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스승인 에펠이 만든 마리아 피아 다리도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잖아요. 이 관계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? 네, 맞아요. 그 점이 바로 이 포르투 다리 역사의 뭐랄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연결고리라기보다는 당시 그 철교 건설 기술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일종의 경쟁? 아니면 혁신의 증거?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승이랑 제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도시에서 자기 대표작을 만들었다는 건 포르투가 그만큼 중요한 기술적 시험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건설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이것도 당시 기술 생각하면 꽤 빠른 거였어요. 와, 기술 경쟁의 현장이었다니 다리가 갑자기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. 그리고 이 다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역시 그 2층 구조의 거대한 철제 아치잖아요. 높이가 85m, 상층부 길이는 거의 400m에 달한다고 하니 와,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크다는 것보다도 각 층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에요. 상층부는 주로 이제 포르투 지하철, 메트로랑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고 하층부는 자동차랑 또 보행자를 위해 쓰이죠. 이게 단순히 강을 건너는 다리를 넘어서 그 도시의 복잡한 교통 수요를 좀 입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앞서 나간 설계였어요. 다리가 도시 인프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. 기능적인 면도 그런데 동시에 여기가 포르투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라는 점도 참 인상 깊어요. 특히 상층부에서 보는 그 도로강이랑 구시가지 풍경 그리고 야경이 그렇게 환상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냥 전망이 좋아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물론 경치 자체도 정말 아름답죠.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. 이 다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포르투 역사지구의 일부라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다리 자체가 이미 역사적인 유산이고 도시 경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. 기능성, 또 아름다움,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까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방문객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다리 위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포르투의 역사를 체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다리에 가는 방법도 좀 독특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.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포르투 쪽에서는 푸니쿨라, 그리고 저쪽 빌라노바드 가이아 쪽에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. 이것도 뭔가 의도된 걸까요? 네,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긴다르 푸니쿨라나 가이아 케이블카가 단순히 이동 편의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. 다리로 가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거죠. 이동하면서 주변 경치도 보고 다리의 웅장함도 점점 가까이서 느끼게 되고요. 어떻게 보면 접근성까지 잘 고려해서 도시 전체의 매력을 끌어올린 잘 계획된 관광 시스템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동루이스 다리는 테오필 세이리그가 설계한 혁신적인 2층 철제 아치교, 그리고 포르투와 빌라노바드 가이아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축이자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정말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핵심 관광 명소다. 아, 정말 단순한 다리 이상이네요. 정확합니다. 이 다리는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포르투의 과거, 현재,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상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이 동 루이스 다리처럼 하나의 기반 시설, 그러니까 인프라, 어떻게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서서 한 도시의 정체성, 또 사람들의 자부심, 더 나아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기능적인 구조물이 어떻게 문화적인 아이콘으로까지 발전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.